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전국 각지의 여러분들께서 집합건물로 인해서 많은 좀 문의가 좀 개인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와, 어떻게 파렴치하게 말이야, 이게 사기꾼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집합 건물을 본인의 건물이냐 이렇게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또는 호텔에 있는 운영사 이런 분들이 마음대로 본인들이 집행을 하고 이런 사항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는 이게 보시면은 이게 건물이 여러분들 일단 딱 존재하죠,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이 결국에는 돈을 주고 어쨌든 매매를 해서 소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여러분들 소유주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여러분들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영업 또는 임차, 직접 영업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아니면은 임대를 갖다가 놓아서 그 임차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은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보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딱 나뉘게 되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관리단, 이 집합 건물에서 관리단, 즉 소유자분들의 단체인 관리단에서 이 건물 보존 관리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하면서 관리비를 이렇게 절감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죠, 여러분들. 자, 건물 보존 관리를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잘 할 수 있느냐, 관리비도 절감시키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 있죠. 제대로 이게 체계화시켜서 전체 전반적인 건물 보존 관리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은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법적인 접근 방법도 필요하긴 한데, 그 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규정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게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건물이 어떻게 하면 보존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건데요. 비용을 작게 들으면서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죠. 먼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동화 시스템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현재 보면 보안 같은 경우도 보면 인공지능으로 있죠. 보안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앉아 보안실 직원이라기보다 앉아 관리자라는 형태의 어떤 의미로 지금은 직원들이 가져가는 형태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직원들 중에서도 관리소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직책이 어떻게 보면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한 기획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있죠. 건물 보존 관리에 관련된 이 관리소장님은 좀 젊으신 분들로 소장님을 이렇게 앉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잘할 기획을 상당히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굉장히 많으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젊었을 때부터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전문적이신데도, 자기가 어떤 그 경제적인 부를 일구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도 주변에 보면 상당히 와 저분은 정말 관리소장님으로 좀 해주면 참 고맙겠다 싶을 정도로 자격증도 있고 꼭 자격증이 없더라도 공학 그 자격 그 공학사나 그 공학 석사나 박사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회계나 이런 걸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 관리소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하시는 아주 출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계획도 철저하게 하시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지 않고요, 놀지 않고요, 그 건물 보존 관리에 가장 그런 어떤 직분에 충실히 하는 중립적인 자세에서 나가시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셔와야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건물에. 그럼 건물이 굉장히 빨리 있잖아요. 잘 보존 관리도 되고, 소유주, 입점주 분들에게 영업도 상당히 좀 잘하게 이렇게 해드리면서, 좀 관리위원들끼리도 뭐 별 문제 없고, 이렇게 입점주 분들하고도, 상당히, 서로 간에, 화합을 가지면서 돈독해지죠. 이간질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관리소장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잘 아시니까 시스템을 잘 정비해가지고 뭐든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건물 보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부분이 집합 건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했죠. 어떤 그 건물에 시행사가 들어가서 또는 호텔에 어떤 숙박시설에 호텔이 딱 들어갔을 때 호텔만 돼 있는 곳도 있죠. 그런 곳에 시행사나 그 시행사가 운영사를 데려와서 그 운영사가 건물 전체를 보존 관리도 하면서 건물을 장악해가지고, 투명하게 공개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집합 건물에서는, 시행사가 데리고 온 관리업체가 그 건물을 장악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있죠. 건물 보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관리비만 올라가고 공개를 안 하고 투명하게 공개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을 살펴보셔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개개인마다 있죠.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유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물과 대지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꼭 말씀을 해서 있죠. 고쳐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갑질을 해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리 이런 부분은 관리소장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좋은 관리소장, 그 기획을 잘하면서 이런 분들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볼 때는 많은 지금 저는 경험을 통해서는 공학적인 마인드가 우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법적인 마인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 유튜브 안에 보면 아마 대법원 판례 공부는 늘 이렇게 매달 앉아 1일자하고 15일자에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겁니다. 최신 판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은 둘째로 지금 두는 이유가,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있잖아요. 이 건물이 어떻게 하면 잘 자산가치 높아지는가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전유 부분 있죠. 여러분들 호실에 있는 전유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뭐죠?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죠. 관리사무소에서 또는 운영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보존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면서, 그 관리를 못하고 하면 누가? 관리위원회에서 통제 감시를 하고, 그것도 관리위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이 통제 감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구조를 지금은 잘 갖춰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뭐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신문고에다가 문을 두들기죠. 두들기가, 지금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요 하면서, 문 두들겨서, 뭐 행정상 문제점, 그거 아니래도 뭐 억울한 사항들을 문을 두들겨서, 분명히 그 질의를 하고, 그 응답을 반드시 오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지금 그 창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집합건물은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이런 걸 좀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해야 돼요. 이제 지금은 뭐 밴드든 어떤 국가에서도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모든 집합건물은 있죠. 그 시스템, 각각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다 공개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아마 지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있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먼저 철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것을,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집합건물에서는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 귀찮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댔죠. 귀찮다의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집합건물, 소유주든 입점주분들이든, 여러분들 이용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팽개치고 말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따질 거는 따지고 이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집합 건물에서 보면은 좀 많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처럼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좀 기준에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상가는 그런 데가 좀 드물죠. 근데 제대로 되어 있는 상가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좀 따라서 가려고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가 있는 곳은 그렇게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있는 곳들이 판매시설이 있는 곳들, 판매시설만 딱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벽체가 쳐져져 있지 않고 그냥 어떤 바닥에 호실별로 이렇게 몇 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판매시설들. 그리고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만 이렇게 이루어진, 이렇게 소위 호텔이라고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로 해가지고 구분 소유권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은 참 많은 것들이 엉망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이게 제대로 이렇게 건물 보존 관리가 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마음대로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운영사들이 마음대로 행사를 해서 그 건물이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게 왜 그렇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무지한 것도 있고요. 무지의 반대는 제가 깨달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지를 없애기 위해서 본인이
모른다는 걸 알고 스스로한테 투정을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와 더불어서 무지할 뿐더러 두 번째, 그게 더 중요한데, 탐욕을 가지고 있어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남들을 해쳐버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해야 되면 무지라고 하는 부분을 없애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면 투쟁을 잘해가지고 그 건물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지를 없애가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됩니까? 탐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부터 좀 배제를 좀 시켰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건물이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여러분들까지도 혜택이 알아서 돌아오거든요. 집합 건물은. 좀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집합 건물에게 보존 관리를 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있는 호실 문제인데 이거는 호실에 여러분들 소유주든 입점주분들이든 여러분들이 그 영업장 예를 들어서 그 영업장에 어떤 한의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의원을 내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영업장에서 잘 하시면 되죠. 영업을 잘 하시면 된다고요. 그 영업장에 계신 분들이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잘 꾸려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을 잘하게 되면 당연히 그 자산 가치가 알아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또는 호텔 같으면 뭡니까? 호텔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텔이 영업을 잘해서 그 소유자분들한테 수익금을 많이 배분을 해주고 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직영을 하시는 곳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잘 하시면 되잖아요. 그 영업을 잘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영업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합 건물에서.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자산가치 많이 높아지고요. 그는 각자가 그 영업을 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투명한 공개,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제가 그런 어떤 특색 있게 본인들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건물을 지금 보게 되면 건물들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물에서 지금 생활은 숙박시설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지금 일어나고는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특별 리모델링을 하든 대수선을 하든 어떤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세 번째인데 용도 변경이 일어날 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용도 변경을 해서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죠. 다시 말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느냐 용도 변경에서 아니면 더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중에서도 토지 있잖아요, 토지. 국가에서 도로 닦고 이런다고 하다 보면 토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아니면은 혁신 신도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를 수용할 때 우리가 또는 그 토지 안에 어쨌든 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용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 감정평가에서는 공시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공시지가로의 감정평가는 그건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평가하는 건 뭐냐면 그와 유사한 곳에서 그 땅덩어리와 유사한 곳에서 지금 현재 매매되고 있는 거래 내역이라든지 또는 그와 유사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바뀌었을 때 용도가 다른 곳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평가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사례를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형 숙박시설 같으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꾼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천에 있는 어떤 모 오피스텔이 있다고 한다면, 모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죠. 그 근처에 오피스텔 분양되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되는 곳과 비교해가지고 분양가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걸 보시라고요. 그런 걸 보시면,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우리 자산 가치가 높아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걸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자,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닌 여러분들 대규모 점포라든지 상가라든지 또는 시장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용도로 입점주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있는 상가, 여러분들의 대규모 점포가 어떻게 그 값어치가 달라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1층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전에는 일종의 떡볶이 장사부터 해가 이런 사람들이 몇 개 들어왔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소유자분들이든 이렇게 잘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거기에다가 스타벅스를 들어오겠다든지 이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하게 되면 그 용도는 변경시켜야 되겠죠. 그 호실들을 몇 개 호실을 가지고 용도는 변경시키는 그건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용도 변경은.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소유자의 자산 가치도 많이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하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은 크게 이게 대략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크게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자산 가치 높이는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건물 보존 관리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호실의 영업을 잘하는 거. 세 번째로는 그 호실의 용도 변경, 용도 또는 그 전체 건물의 용도 변경, 이 이런 부분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얼마만큼 자산 가치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것까지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과거에부터 이게 지금 좀 그 과학자, 그 기술자로서의 삶을 예전에는 살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화학에서 보면 주기율표가 있고, 주기율표, 수소, 헬륨, 희귀, 그 리튬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게 주기율표가 딱 있어요. 그 지금은 이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주기율표, 그 원소들 있죠. 원소들이 그것이 다인데, 현재로 딱히 주기율표상에 있는 것이 다인데, 그러한 그 기본 기저가 모여가지고 그러한 기저들이 모여서 실체가 모여가지고 새로운 분자도 만들어내고 어떤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원소, 거기에 없는 원소 있잖아요. 지구 밖에 말고요. 없는 어떤 엉뚱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상에 전혀 없는 그 원소 하나를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뚜뚜루 해볼게요. 뚜뚜루라는 원소가 없는데 뚜뚜루라는 원소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뚜뚜루라는 원소가, 내가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거든. 뚜뚜루라는 원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하고 짬뽕을 하는 겁니다. 실제 있는 거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원소들하고 엮어가지고 뭘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데, 그 전부 다 사기거든요. 그 자체가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기꾼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꼭 주의하셔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항상 기저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저에 있는 걸 보시라는 겁니다. 집합 건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 공용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모두의 것, 소유자 모두의 것. 그러니까 거기 다시 공용 부분이잖아요. 공용 부분을 특정한 사람들이 그걸 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런 부분이요. 가장 기본적인 기저가 핵심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있죠.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데, 그것이 누구 거다,
특정한 사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막 사기를 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저 자체가 없는 것을, 기저가 이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다른 것하고 엮어가지고 뻥튀기하면서 계속 사기를 치는 형태.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사기꾼들은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들은 꼭 있죠. 법을 가지고 뭐를 따지고 이렇게 법을 가지고 협박을 주고 이러는데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끼워 맞추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재판장도 뭐라 할까요? 좀 황당한 경우가 많죠.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합 건물의 사기꾼들의 모습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제 말이 조금 어떤 말씀인지 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쉽게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있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우리 생활에 이게 패턴이 있고 어떤 살아가는 형식과 머릿속에 뇌의 어떤 구조라든지 서로 간에 이렇게 말하는, 이게 우리가 인간,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리나라 말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맞는 그 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가 있는데 개를 갖다가 우리 인간의 틀에 맞춰 가지고 개가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약간씩 그냥 멍멍해서 그러는데 왜 개가 우리나라 말을 못 하느냐, 개 보고 막 욕을 하고 되겠습니까? 쟤들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언어, 틀 속에서 있죠. 그 기저 속에서 우리는 그 진실 속에서 뭐가 형식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다른 공간에 있는 틀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기꾼들은 우리 인간들이 일어나고 있는 기본적인, 아까 말했던 집합 건물에서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거든요. 집합 건물에서 이거는 전유 부분이다, 이거는 공용 부분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어떤 부분이 일반 관리비다는 걸 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몇 가지를 엮어가지고 새로운 걸 창출해내고 그게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집합 건물, 특히 호텔 같은 데는 여러분들 내가 많이 듣는 소리인데, 매각 이런 소리 하거든요. 매각은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는 있는데, 매각이라는 것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매에서 일어나는 매각과 실제로 그게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그 건물을 살려고 하는, 이게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좀 완전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실사하는 과정부터도 틀리고 소유주분들은 또 완전히 공개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마치 부동산 중개를 하듯이 막 떠벌기면서 오픈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있죠. 법적인 것을 조금 어디서 뭐 알아가지고 법적인 걸 좀 어디 변호사 몇 명 데리고 다닌댔죠. 그렇게 해서 있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원래 법은 사기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자유와 평등과 정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죠. 공동체가 잘 이렇게 살아가면서 질서 유지도 하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을 있죠. 이렇게 올가미를 메워가지고 사기를 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우리 대한민국에 꽤 사기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몇몇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변호사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자 오늘 막 이게 뒤에는 조금 제가 너무 이렇게 주저주저한 것 같네요. 주저리. 자 핵심은 뭐냐면 아까 그 세 가지 사항을 잘 보시는데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무지해서는 안 돼. 무지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특히 더 저는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 무식한 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든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있죠. 그게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요거 보면 이거 빨간색인데 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간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약간 오렌지색 같은데 오렌지색이라고 할게요. 그냥 오렌지색인데 본인 있죠. 누구한테 주워 들어가지고 요것을 푸른색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푸른색이라고. 그럼 푸른색이 자기는 진실인 줄 알고 계속 푸른색이다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삼척포로 다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는. 자, 그런 것들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집합 건물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면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높아집니다. 특히 자영업자, 특히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소유자분들도 많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이 근본적으로 사기꾼들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분을 염원을 가지고 저 정부에도 민원을 넣고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